안녕하세요 젤리 여러분, JJ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타이틀처럼 혹시 나는 요즘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이게 날살인가, 뭔가 자꾸 뱃살이 찌는 것 같고, 오히려 식단 관리를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자꾸 몸이 붓는 것 같고 살이 찌는 것 같다면 또 이러한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살찌는 병에 걸렸어요 라는 타이틀로 갑상선 저하증이 걸린 저의 일상을 좀 공유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이후에 갑자기 몸에 급성 두드러기가 나면서 정말 힘든 또 시간을 잠깐 보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두드러기가 난 적이 없었는데 이 하체부터 시작된 두드러기가 하체 전체로 번지면서 정말 너무 간지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검사를 다 받아보고 여기저기 병원을 좀 다니면서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좀 이렇게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DM을 처음 받아봤어요. 이건 내가 한번 닦게 되면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정말 이렇게 보세요. 지금 검사지가 이렇게나 많아요. 제가 진행한 검사들을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나온 검사 결과 왜 살이 찌는 체질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진행한 검사가 이 MDS 검사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기본 면역 검사라고 하는데요. 세포 수준에서 이 미세 영양소를 분석해서 단순히 이제 혈중 농도 측정이 아니라 세포 내의 영양소가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영양소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거는 건강검진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또 데이터잖아요. 대사 및 에너지 생성 능력을 평가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에너지 대사 장애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로감이 있거나 집중력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또 산화 스트레스 및 항산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노화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지표인데요. 나아가서 염증 반응까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해독 기능을 분석해 주는데요. 우리 간 기능과 장 건강, 그리고 독소 배출 능력을 분석해서 해독 시스템이 잘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체중 관리 중이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피부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탈모 증상이 있는 경우, 제가 약간 탈모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제가 뇌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최근에 고압산소도 시작하고 그 뇌 영양제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럼 과연 저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 검사지에 문제가 있는 항목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뜨고요. 문제가 없는 항목은 비어져 있어요. 저는 일단 문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영양 파트에서 요산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요산 저하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라고 해요. 신장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단백질 섭취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일 수 있지만 저는 다 해당이 잘 안 돼요. 단백질도 몇 개 잘 챙겨 먹는데 요산과 더불어서 토탈 프로틴도 낮게 나온 거예요. 단백질을 안 먹어서 그러느냐? 아니,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그럼 무엇이 문제냐 했을 때 단백질이 소화흡수가 잘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견해가 여기서 나온 거죠. 두 번째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혈중에서 이 마그네슘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공통적으로 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 불안, 우울증, 그리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탈모, 피부 트러블, 건조한 피부, 이 손톱이 부러지는 거,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이 모두 일어난다고 하는데, 특히 마그네슘이 정말 중요한데요.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꿀 때 이 대사에 필수적이라고 해요. 부족하면 또 살도 잘 안 빠지고 항산화에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그럼 어떨 때 일어나는지 좀 알아봤더니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이런 통곡물을 안 먹을 때, 그리고 아연은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을 때, 스트레스나 술, 담배를 좀 많이 할 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용량으로 보충제를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앞전에 그 요산 수치, 즉 단백질이 몸에서 흡수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뭔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결론이 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즉 소화 장애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섹션을 봤더니 이 소화기계에서 첫 번째 딱 나왔어요. 위산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 왜 그런지. 노화 아니면 빨리 먹기 아니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거나 장내에 미생물이 뭐 불균형하거나 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거나 여기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좀 몇 가지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물론 노화 있을 수 있겠지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여기서 이제 같이 뜨면서 이제 이 부분은 살짝 의심이 됐고 그런가 하면 저탄수 저지방 식단을 오래 할 경우 계속해서 위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저탄수 저지방 식단을 다이어트하면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그 젊었을 때 거의 10년을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건조한 식단, 지방기가 없는 식단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나의 위산이 더 이렇게 메말라가지 않았나? 더 작아지진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산이 부족하면 어쨌든 소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유효한 성분들을 흡수를 못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 개선을 처방을 받았는데요. 식사 전에 약간의 레몬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사비 섭취를 하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후에 식사를 해라 라는 것도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좀 추천을 받았고요.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과식을 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한 양으로 나눠서 섭취를 하되 천천히 많이 씹으면서 식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사 전, 중, 후에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대요. 물을 함께 마시거나 국물을 떠먹으면 저처럼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처방받은 정말 중요한 것이 베타인 HCI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소의 한 종류더라고요. 특히 베타인 HCI가 들어간 것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단일 제제로 된 것을 구입해서 식전에 하루에 3알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먹다가 속쓰림이 좀 발생하면 다시 끊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연과 비타민 B군이 이제 이런 위산 생성을 돕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를 해줘야 한다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 또는 장누수라는 것이 또 여기 그 확신적 의심으로다가 하나가 떴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제 탄수화물, 당류 과다 섭취하는 경우 그럴 수 있고요. 또 글루텐 유제품 등이 일부 사람들의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다. 뭐 이것도 약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특히 영양결핍이 있을 때 장누수가 발생한다고 해요.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 마그네슘이 이 장 점막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체내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누수도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중금속에 대한 파트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유해물질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살다 보면 다양한 오염 환경에 노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배출되고 없어지는지에 대한 검사였어요. 저는 여기서 중금속 해독 장애가 떴습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뭐 음주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아니겠죠, 당연히. 또 웃긴 게 여기서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이 부족한 경우, 장내 미생물이 부족한 경우,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한 경우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더라고요. 다 내 얘기잖아. 아까 나왔던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저의 이 중금속 해독 능력까지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해독 증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만성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뭐 불안, 우울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면역력 약화, 관절 통증, 피부 트러블, 소화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질병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 파트 뜬 거인데요. 면역과 염증 파트에서 염증이 발견되었대요. 검사 결과와 함께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염증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드러기까지 갑자기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는 뭔가 장누수로 인한 독소의 전신 퍼짐 현상이 가장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 검사지를 통해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고요. 혹은 또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으니 이 검사에는 나오지 않는 스트레스 호르몬, 성호르몬 검사, 자율신경계 검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율신경계 검사는요, 제가 옴니핏 맥파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옴니핏 맥파 검사라는 것이 이 심박동의 간격의 변화를 분석해서 우리의 자율신경계의 균형,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 혈관 건강 등을 평가하는 기능의학적 검사라고 합니다.
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검사를 해봤더니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우세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피로가 굉장히 잘 회복되고 이완 상태인데,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면 무기력 우울감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비슷한 워딩이 나오고 있죠. 이게 제가 최근에 일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검진으로 통해서 또 나오다 보니까 좀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마치 이렇게 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검사했을 때가 오전 시간이었는데 거의 수면 중과 비슷한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가 나왔기 때문에 부스트업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밖에 스트레스 지수, 신체 회복력, 그리고 혈관 건강 등은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 모든 검사 결과를 합쳐서 우리는 전체 신체 에너지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그것을 토탈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2500 이상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회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심하게 컴다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에 호르몬 검사 결과로 정확한 코르티졸과, 즉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기타 몸의 밸런스를 담당하는 호르몬 기능 검사를 했는데요. 성호르몬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제 검사 결과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HTC라는 검사 항목이 저는 굉장히 부족 상태로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즉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서 부신의 신호를 보내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DHEAS라는 호르몬도 좀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성호르몬의 전구체이자 에너지 생성 및 대사를 담당하는 호르몬이기도 해서 이 신진대사에 관여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 밖에 또 노화를 담당해서 이게 부족해지면 피부가 얇아지고 잔주름이 생기기도 한대요. 제 피부가 정말 얇거든요. 이게 좀 나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게 150 정도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의 뭐 80 정도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여성 호르몬은 또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펩시노젠이라는 것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나왔거든요. 원래 이게 70 정도 돼야 되는데 한 45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 위산에 문제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 중금속과 필수 미네랄 축적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바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 검사에서 중금속 해독 장애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몸에서 조금 과다한 중금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했어요. 또한 이 검사에서는 이 모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의 그 비율, 레시오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칼슘과 인의 비율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의 미네랄은 혈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균형을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보통 정상적이신 분들은 칼슘과 인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비율로 칼슘이 우세하고 인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정말 많이 차이가 났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그 원인들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의심이 되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원인이 인결핍이었습니다. 이게 장기간 영양이 불균형했거나 지속적인 좀 설사가 있거나, 제가 이 두드러기 나기 전에 거의 한 2주 동안 계속 설사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흡수 장애 때문에 인의 흡수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인이 풍부한 음식은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류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 앞서 했던 검사 결과 이것들의 소화가 지금 현재 흡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결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저같이 칼륨 인 비율이 상승된 경우 느린 대사 판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저는 제가 느린 대사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비율 차가 심각하고 심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이렇게 살이 잘 찌는 거 어느 정도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칼슘은 세포의 이완 작용을 돕는 성분이라고 해요. 체내에서 과도하게 측정되면요, 신진대사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고 에너지 생성 자체가 저하된다고 해요. 몸에서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칼슘이 세포막에 과도하게 축적되다 보면 이 세포 자체가 경직되면서 영양소 전달이나 노폐물 배출 자체도 또 둔화된다고 해요. 아니 완전 이거 무슨 살찌는 병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지금 뚱보균이 있는 거 아니 내 몸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갑상선 저하도 있대요. 전체적으로 제 몸이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떠들고 있지만 저는 뇌만 움직일 뿐 나머지 신체는 진짜 딱 겨울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둔해요. 왜냐면 난 자는 중이니까.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지 못하니까 자꾸 살이 찌고 전체적으로 몸도 좀 건조해지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여기에 위장 기능의 문제로 이 앞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 미네랄들이 계속 흡수가 누락되고 있는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은 무조건 위장 문제를 먼저 고쳐야 결국에 필요한 성분들을 다시 몸에 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영양제 추천해 주신 거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베타인 효소 그리고 DHEA 이거는 저는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를 받았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추가해서 DHEA와 함께 프레그네놀론도 함께 섭취하라고 처방을 해주셨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즘에 좀 핫한 아답토젠 허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저는 좀 먹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카페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카페인, 커피 자체가 또 저는 이노작용을 부추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먹으면 안 되고 오히려 비슷한 효과가 있는 허브로서 아슈와간다나 홍삼 등등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뭐 아까 이야기한 중금속과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급성으로는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정도를 알게 되었고 지연성 음식 알러지로는 브라질너트와 그 포르치니 이태리 버섯 있잖아요. 그게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나머지는 뭐 소소하게 레몬, 브로콜리, 계란, 흰자 등등이었는데 이건 지연성이다 보니까 좀 너무 과도하지 않게만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번에 제 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면 저는 저지방, 저탄수 식단을 정말 오래 해왔었고 이런 것들이 살이 잘 빠지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저의 위액 생성에도 영향을 주고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흡수되는 것을 계속 방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건강한 식단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갑상선 저하 피검사를 통해 나왔을 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뭐 인구의 몇십 프로는 다 갑상선 저하나 항진을 가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인 기능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자체가 그 원인이었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부가적인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게 단순 두드러기에서 시작한 검사들인데 이제 두드러기는 다 들어갔고 이제 정말 아예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그 결과 저는 정말 더 값진 데이터들을 알게 될 수 있어서 이번 기회가 저한테는 또 굉장히 어떤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동안 살이 찔까? 왜 운동이 이렇게 하기 싫고 정말 너무 힘들까? 이런 것들이 그냥 과연 나의 의지 부족이고 나이 탓인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 의지도 능력도 결국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도 편해지고 답을 찾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들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혹시나 또 나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이게 요만큼이나마 조금의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으로 저의 좀 최근의 이슈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양제 열심히 챙겨 먹고 추천 영양제도 공유를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